먼저 신규 사용자를 위한 캘린더 세팅 방법입니다. 라이프OS를 받으시면은 이렇게 라이프OS 템플릿을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쭉 내려보면은 제 명함이 있고 라이프OS 사용 가이드가 있죠. 캘린더는 여기 캘린더 버튼이 새로 생겼고 이걸 먼저 눌러서 캘린더 계정을 먼저 만들 겁니다. 눌러보시면 새로운 창이 뜰 거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셨으면은 이렇게 권한을 요구하는 창이 나오고요. 계속 눌러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션 캘린더에 접속이 된 거고요. 이 왼쪽에 보면은 구글 캘린더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워크스페이스를 추가할 겁니다. 캘린더 계정 추가 눌러주시고 여기 API 통합 밑에 노션 있습니다. 노션 워크스페이스 연결 눌러줄게요. 네,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노션 권한 요청이 있고 마찬가지로 액세스 허용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노션이 노션 캘린더에 연결이 된 거고요. 자동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된 것들이 여기 왼쪽에 표시가 되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쓸 거기 때문에 다 먼저 일단 제거를 해줄게요. 노션 캘린더에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노션 캘린더에서 여기 데이터베이스 추가를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노션에서 노션 캘린더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이쪽으로 눌러서 하는 방법은 여기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넣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넣으면은 선택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뷰가 데이터베이스 뷰 링크는 연결이 안 되고 원본 데이터베이스 뷰만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캘린더가 좀 제한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노션 창에서 바로 이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라이프OS 받으셨으면 여기 캘린더 페이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신규 사용자분들은 여기 노션 캘린더 설정하기 페이지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미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걸 먼저 들어가 봅니다. 여기 제가 콜아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적어놨고 이 일정 티클러 계획 프로젝트 4가지 카테고리를 노션 캘린더에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일정부터 연결해 줄게요. 이미 제가 다 만들어놔서 사실 이것만 누르면 됩니다. 기다려보시면 캘린더 추가됨 나오죠. 일정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났고요. 티클러 추가하려면 여기서 노션 캘린더 열기, 캘린더 추가됨 확인됐고요. 이렇게 하나씩 그냥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계획도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네, 추가됐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도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네, 이러면 끝입니다. 사실 나머지는 색깔만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면 돼요. 이미 제가 이름이랑 아이콘도 변경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각각의 캘린더에는 이미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명료화해서 일정으로 된 것만 여기 일정 캘린더에 표시가 되고 티클러도 마찬가지로 명료화해서 티클러로 표시된 것만 여기 캘린더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일정과 티클러 둘 다 아닌 것들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들은 여기 모두 3개를 다 키면은 모두 표시가 될 거고 만약에 계획과 티클러를 끄면은 일정만 표시가 될 거고요. 이렇게 3개 다 키면은 모두 표시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필터가 지금 이제 진행 중과 완료 중단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줄처럼 길게 표시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 세팅을 일정이 제일 중요하니까 주황색으로 두고 계획이나 티클러는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하고요. 프로젝트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팅이 끝나고요. 이 노션 캘린더의 이름이랑 아이콘 바꾸는 거 그리고 기존 사용자분들 이 노션 캘린더 설정하기 페이지 만드는 방법 이제 알려드릴게요. 기존 라이프OS 사용자분들이 노션 캘린더를 연동할 수 있게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이프OS 홈페이지에서 캘린더 페이지 들어가 주겠습니다. 신규 사용자들은 이미 여기 업데이트가 돼서 노션 캘린더 세팅하기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뒀는데 이거 사실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슬래시 치고 페이지 만들어
눌러주고요. 이 페이지는 연동하기 위한 캘린더를 저장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션 캘린더 세팅이라고 적어줄게요. 빈 페이지 눌러주시고, 심심하니까 아이콘도 캘린더 아이콘 하나 추가해줄게요. 캘린더가 여러 개 뜨면은 좀 지저분할 수 있어서 저는 토글로 설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정, 디클러, 계획,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 세팅할 거고요. 원하시면 더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 줄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일정은 토글 눌러주시고 슬래시 치고 캘린더라고 하면 캘린더 보기 있습니다. 이거 눌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태스크 그중에서도 내가 태스크가 들어있는 홈페이지 상위 폴더 잘 확인해서 골라줄게요. 기존 보기 복사하실 필요 없으시고 새 보기 추가 눌러주시고요. 캘린더 표시 기준을 마감일이 아니라 계획으로 해주세요.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필터 없이 모든 할 일들이 다 있는 캘린더가 되는 거고요. 여기 필터를 걸어줍니다. 저희는 명료화가 기준이니까 명료화로 하고 일정과 동일한 데이터만 보이기에 필터를 걸어줍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일정 캘린더가 된 거고요. 이걸 누르면은 노션 캘린더로 이게 전달이 되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 뷰 이름이랑 아이콘 없이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이콘이랑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캘린더의 왼쪽에 이 점 6개 눌러주시고 페이지로 열기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뜨는데, 여기 보면 아이콘 추가, 제목 추가 있습니다. 아이콘 추가 눌러서 일정이니까 저는 달력 아이콘 쓸 거고요. 제목 추가 눌러서 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뒤에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랑 제목이 바뀐 채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용 방법은 똑같아요. 티클러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티클러로만 세팅을 하는 거고, 계획은 티클러와 일정을 제외한 태스크만 보이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캘린더 보기 선택해 주시고 태스크 잘 보고 눌러주시고요. 새 보기 추가, 캘린더 표시 기준 계획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 이제 걸어줄 건데요. 명료화 중에 값과 동일한 데이터가 아니라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로 설정해 주시고 티클러 일정 골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 아닌 나머지, 즉 이 4개 하고 선택되지 않은 애들까지 여기 계획에 뜰 거예요. 물론 날짜가 있는 애들만 캘린더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페이지로 열기로 들어가서 전체 페이지를 보시고 아이콘 추가, 제목 추가 눌러서 계획인데 대부분의 할 일이니까 저는 할 일에 번개 모양 아이콘 쓰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에는 계획 세팅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누르시면 아이콘, 제목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아이콘 바꾸시고 제목도 바꿔서 편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 바뀐 아이콘, 제목 다 모바일에서도 연동돼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프로젝트도 캘린더 보기에서 이번에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골라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페이지가 같이 있어서 같은 이름이지만 상위 폴더가 다 다른데요. 프로젝트라고 치고 이 페이지는 그냥 라이프OS의 페이지니까 프로젝트의 라이프OS 설정해 주시고 레이아웃은 캘린더나 타임라인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표시 기준은 계획 그대로고요. 세로 필터 걸어주시고 기준은 상태로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원래 달력에 표시가 안 되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빼놓고 진행 중과 중단 완료 돼 있는 애들만 걸어줄게요. 잊지 않고 페이지로 여기 들어가서 아이콘 추가, 제목 추가, 프로젝트 아이콘 넣어주시고 제목도 한글로 프로젝트 적어줄게요. 그리고 노션 캘린더에서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프로젝트 연동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션 캘린더를 사용할 때 꼭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 이거 모르면 데이터 날릴 수도 있는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직 앱이 초창기라 그런지 완전하지가 않은데 일단 데이터베이스 뷰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 뷰의 연동이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제가 일정 캘린더에 들어간 테스트 일정과 계획 캘린더에 들어간 테스트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 캘린더에는 여기 19일이 있고요. 계획 캘린더에는 20일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전환이 안 됩니다. 보시면 계획으로 바꾸면 색깔은 계획으로 바뀐 것 같은데 동기화가 되고 나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아직 일정으로 남아있네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일정에 잠금 표시가 걸려있고 색깔만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노션 캘린더에서는 당연히 19일에 들어오지 않고요. 보이기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연동이 완전하지가 않다 보니까 새롭게 생성하는 이벤트는 이 캘린더를 설정해놔도 이 속성을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빈 제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를 생성을 해서 일정 캘린더에 넣어도 아마 이게 일정이 계획이랑 두 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보시면 계획에는 생겼죠? 새로운 이벤트. 이 속성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에 저장되어 있고 색깔만 일정인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필터링을 제대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동기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노션에서 관련 항목을 수정해줘야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조금 치명적인데 종일로 잡은 일정은 노션에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보시면은 25일에 종일로 해서 새로운 일정을 생성하면 이벤트 생성 실패로 떠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버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안 뜨고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로 가면은 여기 새로운 일정이 있습니다. 날짜 없이요. 이런 버그가 있어서 지금 노션 캘린더에서 뭔가를 입력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그냥 확인용으로만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구글 캘린더 일정이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뷰로 전환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구글 캘린더 일정으로 해서 이때 이렇게 구글 캘린더 일정을 잡으면 이거는 구글이랑 바로 동기화가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의 캘린더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색깔은 바뀌었는데 이벤트 업데이트 실패가 뜨고 동기화가 되면 오류가 뜰 겁니다. 태스크에 생겼는데 날짜가 없죠. 또 이거 아마 사라질 겁니다. 사라졌죠. 이런 버그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일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 넣어가지고 만들어도 똑같이 필터링된 데이터베이스 뷰가 되지가 않아요. 그 데이터 속성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하나는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뷰에서 구글 캘린더로의 전환은 가능합니다. 이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 뷰에서 만든 일정을 여기서 구글 캘린더로 넘기는 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구글 캘린더 위젯이나 앱을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거는 조금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일정을 10일, 26일에도 27일에도 이렇게 3개의 노션 데이터베이스 일정을 만들어 볼게요. 기다리면은 이렇게 3개가 동기화가 돼서 일정 달력에 표시가 됩니다. 얘네들을 구글 캘린더로 옮기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삭제가 되니까 여기서 말고 노션 캘린더에서 복제를 해주는 겁니다. 2개 눌러서 복제해주고요. 이 녀석도 복제를 해줄게요. 그럼 이제 일정이 2개씩 생긴 거고 반영이 되면 여기도 이렇게 2개씩 생겼죠. 이거를 하나씩 보내주는 거죠. 하나를 구글로, 얘도 구글로, 얘도 구글로. 이거는 문제없이 잘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중복돼서 보이긴 하지만 이걸 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션 캘린더로만 일정을 확인을 하고 모바일에서는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확인하는 거죠. 이런 식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션 캘린더는 아직은 완벽하게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용으로만 쓰자. 제대로 된 스케줄은 노션에서 짜자. 구글 캘린더랑 같이 쓰려면 노션에서 복제하고 노션 캘린더에서 전환해주자. 이렇게 하고요. 추가로 더 활용할 방법이 생기거나 뭔가 업데이트가 있거나 하면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